돈 필요한 사람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통장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현금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취업을 축하한다. 급여 계좌 개설 및 출입증 발급 등에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달라. 돈 필요한 사람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통장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현금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취업을 축하한다. 급여 계좌 개설 및 출입증 발급 등에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는 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문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모두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면 역시 처벌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대가를 안 받아도, 약속만 해도, 전달만 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접근 매체는 뭐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전자적 정보 등을 말합니다. 예금 통장, 체크카드, 통장 또는 카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운 좋게 무죄를 받은 흔치 않은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고 봐서 법원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이고,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될라 치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땡땡은행 계좌의 현금 카드 한 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번을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 한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현금카드 비번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윤즉슨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경우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를 사후적으로나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본 사안의 경우 그런 증거가 없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불운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흔히들 피고인이 속았다, 자신도 피해자다,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아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거나 범죄 이용 대리라는 것을 모르고 교부해주는 경우가 흔하지도 않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기소하고, 또 법원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으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그런 말을 믿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경우 양도하는 통장 등이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라고 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주면 대출을 해준다거나 현금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겠다, 취업을 미끼로 급여계좌 개설, 출입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출이나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고수익 알바, 불법 스포츠 도박 등도 다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이 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로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거나 넘겨받은 행위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둘째로 양도한 예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격이 되므로 형사적으로 사기 방조 등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는 거. 셋째로 사기 피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출 받으려고 자신의 통장을 넘겼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봤습니다. 범죄 조직에 통장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혹여 넘긴다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